하더라도 양산사저에 내려가 있던 문재인이가 천하태평이었을 겁니다.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까지는 지지 않겠지. 그리고 설령 친다라고 할지라도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까지 건드릴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매번 저렇게 자연인 행색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가끔씩도 뜬금없이 책 같은 것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강아지를 가지고 어그로를 끌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문재인의 기대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 간에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적폐 그리고 문재인 본인 스스로를 잡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잘 짜여져 있는 알람처럼 문재인이 구속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까지 구속이 되다 보니까 꽤 많이 쫄리셨던 것 같아요. 대번에 뭐 서훈이 그렇게나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냐 뭐 이런 메시지를 내놨죠. 글쎄요, 암만 제가 생각해보더라도 자연인 행색을 너무 오래 하셔서 그런지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지신 것 같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문재인 정권의 모습은 뭐 이 짤 한 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해결이 되기는커녕 북한 문제가 가장 최고치를 찍었던 게 문재인 정권이었죠. 그 제가 보니까 문재인이가 저렇게 사사건건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거는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명을 지가 재촉하는 꼴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뭐 가만히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왜 저렇게만 나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뿐만 아니라 나대는 사람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임종석인데요. 요즘 들어서 부쩍 정치 보복이다 뭐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적폐청산 그 자체였던 정치 보복 그 자체였던 문재인 정권을 과연 국민들이 잊으셨을까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당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명 가까이가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뭐 서울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만 무려 5명이 구속이 됐어요. 그나마 임종석이가 정계 복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문재인과의 선을 있었던 선조차도 끊어도 모자랄 판인데 뭐 저렇게 다시 문재인 팔아가지고 정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참으로 운동권 세력들은 시대 정신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고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었고 거기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도 변화하고 있죠. 이번에 강호필 소장이 최전선인 1군단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바로 직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대북첩보부대 777 사령부의 사령관도 이번에 교체가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교체가 된 거를 보면서 눈에 띄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김재석 육군소장이 어디 출신입니까? 조선대학교 ROTC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대학교 ROTC 출신에서 육사 출신으로 이번에 바뀐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첩보부대의 특성을 생각해봤을 때 전문성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육사 출신이 아니라 조선대학교 출신을 썼다. 글쎄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에 대한 인사까지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국정원 고위 간부 중에서 100명이나 대기 발령 조치가 됐습니다. 이유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와 대북 공작 등에서 일했던 요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공 첩보 수집 등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요원들로 물갈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대북 전문가가 어떤 전문가인지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이익을 줬겠습니까? 북한 친화적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대번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사람이 박지원이 아니겠습니까? 야, 보니까 그 박지원이도 좀 쫄린가 봅니다. 내가 원장했던 게 죄다,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박지원 원장님, 지금까지 그래도 잘 해먹지 않으셨습니까? 그 눈물 조금만 좀 모아두셨다가 문재인이나 뭐 이재명이나 다 같이 손잡고 국립호텔에 들어가셨을 때 그때 원 없이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임종석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그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임종석이나 조국은 결국에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송철호의 경쟁 후보한테 공공기관장 직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건데요. 저 증언의 주인공은 저 얘기를 들은 장본인이기도 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임동호 전 최고가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2018년도 2월 12일에 한 전 수석이 자신한테 전화를 걸었다. 저기서 얘기하는 한 전 수석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한병도 의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병도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왜 도대체 나가려고 하냐, 마지막으로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러면서 검찰이 오사카 총영사는 좀 어렵더라도 A급 공기업 사장 자리는 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임 전 최고가 자리 어떻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병도한테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실제 청와대 인사 담당 행정관으로부터 자기가 또 어떤 자리에 가고 싶냐는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당시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게 지금 뭐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하명 수사를 내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또 선거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후보,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직까지 주겠다라는 식으로 선거에 개입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법정에서 임동호 전 최고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에 저거에 대해서 임동호 전 최고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었냐. 2019년도입니다. 그때는 임동호가 분명히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임종석 전 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국회의원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한병호가 꼭 오사카를 가야겠나? 다른 데는 어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구누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임종석이도 있었고 김경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김경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경수가 있는 자리에서 한병도가 꼭 오사카 자리를 가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데 김경수한테 드루킹이 어떤 자리를 요구했었습니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요구했었죠. 글쎄요, 왜 하필이면 한병도는 임동호한테 김경수가 있는 자리에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을까요? 혹시 한병도는 이미 그때 당시에 김경수를 둘러싼 논란의 내막에 대해서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요? 여기 우리가 또 한 사람 주목해봐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울산 경제부시장이었던 송병기인데 놀랍게도 송병기 업무 수첩에 뭐라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까? 임동호 그리고 옆에 자리 요구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그 수첩에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제압이 확실한 방법, 수사를 하면 임종석 비서실장도 손을 떼게 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동호를 두고서 제압이 확실한 방법, 그리고 임종석까지도 손을 떼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송병기.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경쟁 상대였던, 송철호의 경제 상대였던 임동호를 제거할 만한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이미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임종석한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임종석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서울구치소로 직행하고 있는 제명열차에 문재인뿐만 아니라 임종석도 같이 타게 될지, 그래서 정계 복귀가 아니라